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 장애인을 아시나요? 법적 장애 유형에 등록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시청각 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를 통해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 농아복지관 문성은 관장과 문갑진 전략사업팀장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접 본인 소개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과 부탁드릴까요? 우리 관장님부터 먼저 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저는 제주도 농아복지관에서 관장을 맡고 있는 문성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농아복지관 전략사업팀장 문갑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투문. 네, 문성은 관장님과 문갑진 팀장께서도 함께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헬렌 켈러 센터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오늘은 그 중심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헬렌 켈러 센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곳인지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관장님께서 해주세요. 예, 헬렌 켈러 센터는 미국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1967년도에 네. 설치된 미국 국립시설입니다. 국립시설이군요. 네. 예, 미국에서는 그 일명 헬렌 켈러법이라는 미국 장애인법이 제정이 됐는데 네. 67년에 제정이 되어서 네.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헬렌 그 시청각 장애인들의 재활, 교육 또는 이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 주변의 그 사회적 인프라, 주변 사람들이 시청각 장애인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법을 네. 토대로 해서 네. 그 뉴욕에 이제 설치가 되었고 네. 미국 전역에 10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아, 정말 뉴욕에 있고 또 미국 전역에 10개 지부까지 운영하고 있는 헬렌 켈러 센터, 국립센터입니다. 근데 네. 아마 갔다 오고 나서 더 많이 부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헬렌 켈러 센터가 보니까 1967년에 설립됐다고 했는데 상당히 진짜 오래전에 미국에서는 또 생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청각 장애가 법적 유형으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청각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모습 보면서 많이 부럽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헬렌 켈러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네, 네. 이 헬렌 켈러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관장님, 헬렌 켈러법은 어떤 법인가요? 헬렌 켈러법은 이제 미국 장애인법인데요. 네. 그 법은 거의 뭐 불가역적으로 함부로 개정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미국의 헌법에 준한 대우를 받는 그 네, 정도의 네. 품격을 갖고 있는 네, 법으로 법이군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법에는 최중증 장애인으로 시청각 장애인을 지정하고 있고 네. 시청각 장애인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배지라든가 이런 그 표시를 한 장애인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외면하면 구조 의무 위반 등에 저촉이 되어서 네네. 처벌을 받게 되는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거군요. 그러한 그 좀 강력한 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헬렌 켈러 또 센터의 목적도 규정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그 헬렌 켈러법에는 시청각 장애인 가족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네네. 시청각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관련된 인력을 육성하고 교육해야 된다라는 네. 그러한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청각 장애인의 개인적인 발전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전문화된 심화된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야 된다는 네네. 것과 의사소통, 교육학습법, 교수법, 보조도구, 서비스 전달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등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같이 또 네.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들을 좀 제시해주고 있고요. 법적으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 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잘 모르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알기 위해서 인식전환도 하기 위해 이렇게 공간 프로젝트도 마련하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헬렌 켈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청각 다 장애가 있는 헬렌 켈러의 영향이 컸을 것 같아요. 이 법이 제정되는 데 있어서, 그죠? 그리고 지난 6월 27일이 헬렌 켈러 생일이죠. 헬렌 켈러 탄생일이라서 세계적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헬렌 켈러 하면 또 정말 시청각 장애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우리 헬렌 켈러 사실 옛날에 미인전을 통해서도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좀 어떤 분인지 알고 가면 좋겠네요. 헬렌 켈러법도 있고 헬렌 켈러 센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네, 어떤 분인가요?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우리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네네. 헬렌 켈러는 1880년 6월 27일에 태어났습니다. 네. 2살가량이 되었을 때 뇌 척수염을 앓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발생했는데요. 네.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울 수 없어서 헬렌 켈러는 이제 손으로 손가락 철자를 읽으면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대학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시청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장애를 겪고는 헬렌 켈러는 이제 작가, 장애인을 대변하는 사회운동가, 네. 교육자 등 다방면으로 업적을 쌓고 노벨 평화상 후보도 지명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에 국내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시청각 장애인이 있었는데 네, 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그죠? 이 헬렌 켈러가 정말 장애를 극복할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분으로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새롭고요. 그리고 헬렌 켈러 옆에는 늘 설리반 선생님에 대한 우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양하게 바로 옆에서 의사소통과 교육 등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이 설리반 선생님이 또 계셨기 때문에 또 헬렌 켈러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제대로 된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 헬렌 켈러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헬렌 켈러 센터에 두 분 같이 갔다 오셨었죠? 네. 맞습니다. 방문한 소감 궁금해요. 또 이렇게 우리 제주에서 복지 시설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어떠셨어요? 우리 문가진 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시청각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네. 있지만 네.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선행 사례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네.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공개되어 있는 자료만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에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헬렌 켈러 센터를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네, 꿈을 이뤘어요. 네. 네. 네, 이번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한국 청각장애인 복지관 협의회 소속에서 국내 5개 청각장애인 복지관이 함께 미국의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으로 가능했던 것이고요. 네.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가 방문하는 시기에 코로나19가 다시 뉴욕에 확산되어 건물 안까지 라운딩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도착하기 직전에 받았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네. 네. 그렇지만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관계자를 꼭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고 네네. 다행스럽게도 당일날
이제 건물을 둘러보고 담당자와 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도 시설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볼 수 없어서 좀 많은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때 맞아요. 뉴욕에 다시 좀 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구석구석 꼼꼼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직접 가서 담당자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군요. 자, 가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미국 헬렌 켈러 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많은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지, 어떤 분들이 좀 이용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예, 헬렌 켈러 센터에는 거기에 기숙사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아주 드넓은 부지에 네. 곳곳에 시청각 장애인의 맞춤형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고요. 네. 거기에 16명의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한 125명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125명의 직원들이 상근하고 있었습니다. 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청각 장애인은 소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인간의 5가지 감각 기능 중에 2가지를 잃어버렸고, 네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말하는 능력까지 장애가 되어서 3중 4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네네. 이 가장 심각한 최중증의 장애라는 거를 미국에서는 벌써 1960년대에 그러니까요, 사회적 인식을 네. 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네네. 것이 매우 중요하고 네.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네요. 미국에서는 벌써 1960년대에 그거를 인식하고 공감대 확산되면서 네. 진짜 소수지만 소수를 위한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고 많은 분들이 상주하면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16분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분 125명의 직원이 함께 한다는 거죠. 10배가 넘는 숫자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소수란 이유로 좀 소외받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참 우리가 많이 느껴야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가 그래도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좀 자부심도 느끼고요. 자, 별도의 헬렌 켈러법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또 빨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시간에 강조하고요. 자, 그럼 헬렌 켈러 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핵심 서비스로는 이제 수어나 점자를 배울 수 있는 의사소통 훈련, 보조공학, 자립생활, 이동훈련, 직업훈련 등이 있고요. 네. 지원 서비스로는 사례관리와 통역, 의료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 중 핵심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의사소통 교육과 보조공학 교육, 네. 자립생활 교육, 이동교육, 직업재활 훈련 등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요. 네. 의사소통 교육은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의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확인하고 점자, 수어, 촉신호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메모를 작성하거나 네. 의사소통 카드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을 식별하거나 이제 정리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었고요. 네네. 보조공학 교육은 개인별 시청각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공학 기술을 찾고 보조기기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이 현재 기술의 능력을 평가하고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1:1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자립생활 교육은 시청각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해서 강사를 가정에 파견해서 요리와 청소부터 가게 예산을 측정하고 쇼핑,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이제 필요한 기술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가정 내 이제 공간 유지 및 청소, 개인 위생 관리, 요리 기술 교육, 음식 배달 서비스 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교육은 1:1 교육으로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환경을 탐색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있었고, 직업재활 훈련은 시청각 장애인의 강점과 관심을 확인하고 보조기술을 탐색하여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기술과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 외 지원 서비스로는 시청각 장애인의 개별 청력 평가를 실시해서 교육을 수행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도움을 주는 청각 서비스와 사례관리,
치료예술 교육 전문가와 함께 일하고 평생 즐길 수 있도록 있는 예술적 기술을 개발하는 창작예술, 네. 수어 또는 촉수와 촉신호 등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네네. 남은 시력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저시력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그리고 동료 상담과 모임을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당사자 간 연결을 지원하는 정서적 지원 서비스, 끝으로 지원 인력 SSP라고 불리는 시청각 장애인 전문 활동 지원사 서비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전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특정 연령대 또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단기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고령자 등을 나누어 전문가와 1대1로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여러 가지 전문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니까 듣기만 해도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프로그램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두 분 가셔서 좋은 구경도 하셨지만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오셨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 미국 헬렌켈러 센터 서비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데요. 우리 제주도 농아복지관에서도 다양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조금 더 벤치마킹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미국 헬렌켈러 센터는 시청각 장애인의 특성과 특정 요구와 목표 및 관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네. 모든 서비스를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와 1대1로 매칭하고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독립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훈련을 통해 배우고 습득하고 있었고요. 네.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었고, 교육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들이 한 사람의 사회 구성으로 사회 전반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시청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 프로그램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부럽고요. 사실 지난번 시간까지도 우리 정우정 시장님하고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의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아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더더욱 우리 절실하네요, 이런 프로그램이. 어떠세요? 우리 문성훈 관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사회 적응 네. 부분이고 사회 복귀적인 부분인데 네, 네. 미국에서는 그 헬렌켈러 센터가 추구하는 바가 네. 시청각 장애인을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서 사회에서 사회 생활을 네.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동등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과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들이 살고 있던 곳, 사는 동네, 사는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주변 가족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병행하고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장애 발생 시기나 원인에 따른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아주 잘 되고 있어서 네. 그에 따른 각 과목별 교사진 배치라든가 네, 간호사, 네. 통역사 등등 네. 필요한 전문 인적들은 장애인 1인당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배치해서 교육의 질을 월등히 높여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다들 개개인 1대1 교육, 맞춤 교육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비장애인들도 그런데 우리 시청각 장애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개별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또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미국의 헬렌켈러 센터 시청각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또 맞춰서 이렇게 맞춤형 지원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부럽기도 하면서 우리도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고요. 자, 우리도 그분들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필요한 것 같아요. 인재 양성도 필요하고요. 그죠? 네. 자, 오늘, 어둠과 전망으로부터 7번째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한 게 한이네요. 네, 우리 관장님, 네, 어떤 말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세요? 미국의 그 장애인 복지 사업은 네. 장애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소수 다수를 제외하고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수지만 소외에 있는 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청각 장애인은 매우 중요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하루빨리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쉬운 네.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청각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네.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서 그렇죠. 방치되어 네. 있다는 점 매우 안타깝고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 입법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 네네. 정치적인 어떤 소신을 떠나서 네네. 시청각 장애인에게 맞춤형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네. 좀 노력해달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각 장애인을 상징하는 배지가 있어요. 네, 아까도 IM 말씀하셨어요. 데프 브랜드라는 네. 또 이제 최근에는 미국에서 데프 다시 블라인드 네.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다시도 뺐어요. 데프 블라인드가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는, 시청각 장애인이다. 예, 네. 그래서 IM 데프 블라인드라는 배지를 달면 길을 걷는 때나 뭐 어떨 때 이제 거리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걸 인지했는데 그걸 외면하면 처벌받는다. 예. 네, 그만큼. 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미국에는 구조 의무를 외면한 거를 크게 이제 처벌을 하거든요. 예, 그런 거와 이제 맥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청각 장애인의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좀 해서 사각지대를 없앴으면 좋겠고요. 네, 네. 또 이제 전문화된 전달 체계를 수립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어떤 기관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 제주도 농업복지관은 지금도 앞장서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공감하고 인식 개선이라든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도 다 예비 장애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7972님도 늘 함께해 주시는 분인데 곳곳에 숨어 계시는 많은 시청각 장애인들 우리가 발굴해서 시청각 장애인들도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 우리 제주 농업복지관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든다고 문자 주셨어요. 네. 덕분에 시각 장애도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잘 모르는 분은 많아요. 청각 장애, 시각 장애는 얘기하는데 시청각 장애가 그죠? 중복으로 어려운 분들 많고 좀 도움이 이분들은 절실하다는 거, 또 법적 유형도 없고요.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거니까 이 시간 관심 가져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